그래서 목차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사람의 인생도 이렇게 그 기승전결이 있고, 뭐 이렇게 왕년에 잘 나갔다, 혹은 이제 이때 너무 힘들었다 하는 이런, 그쵸? 흥망성쇠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 증시에 있어서도 이 잘 되는 해와 잘 되지 않는 해에 이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기승전결이 있고 흥망성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것들은 또 반드시 또 바르게 돌아가는 또 사필 기정. 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을 바로 우리가 이제 순환 주기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증시의 현 상황이 이 순환 주기 파동으로 보았을 때 어느 한 구간대에 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바탕으로 해서 2019년도에 증시의 운세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이 두 번째 코너에서는 2019년도에 운세가 좋을 만한 종목 공개가 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채널 돌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 순환주기 파동의 이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환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파동의 주기가 있는데, 파동의 주기를 만들어내는 이 흐름이 바로 이 달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달러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저 달러가 전 세계로 뿌려지느냐 아니면 걷어지느냐에 따라서, 그쵸? 이 큰 순환 주기에 어떤 이제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 주기를 만드는 달러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내용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순환 주기의 파동을 이야기할 때 이 40개월 주기를 이야기하는 키친 파동이라는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주글라 파동이라는 이론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의 순환 주기를 따질 때 이런 큰 흐름 속에서 40개월 주기로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10년의 주기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거로 비춰서 보았을 때, 그쵸? 현재의 구간이 어느 자리, 그쵸? 이 상승과 하락, 회복과 상승, 이런 그 주기 속에 어떠한 위치에 와 있는지를 보게 되면 2019년도 장세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운세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씩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내용, 순환 주기를 만드는 달러의 흐름. 이거 제가 많이 보여드렸었죠. 전 세계 증시 자금에 있어서 달러가 가지고 있는 비중 자체가 50% 수준이다. 그래서 50%에 해당되는 수준의 이 달러 자산이 막 뿌려지는 완화의 기조 속으로 간다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전 세계 증시 장치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좋은 기운이 많은 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긴축으로 다시 뿌려진 달러를 걷어들이는 방향으로 간다 하게 되면 안 좋은 때, 다운되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의 흐름을 뿌려내느냐, 완화를 하느냐, 아니면 긴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 좋아지기도 하고 확 나빠지기도 하는 그런 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주기라는 것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작은 주기를 이제 40개월 주기의 키친 파동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어떠한 자리에 와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달러가 뿌려지고 걷어지는 과정이 작은 단위로는 40개월 단위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키친 파동이라는 이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국의 조셉 키친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단기 파동으로서 평균 40개월을 하나의 주기로 사이클을 그려나간다는 이론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소순환 주기, 작은 순환 주기로 활용을 하고요. 미국에서 또 이제 이 부분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순환 주기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뭐 어렵다 싶을 수 있겠는데 그냥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40개월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점이 있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바닥이 나오고 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 그리고 회복, 다시 하락 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이렇게 파동을 그려나간다. 하지만 평균적인 값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일단 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주는 방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경제 성장은 지금 이제 정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긴 합니다. 장기적인 추이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하긴 하는데 상승하는 과정이 스무스하지가 않고 이렇게 크게 쇠퇴도 했다가 회복됐다가 다시 쇠퇴됐다가 하면서 이게 한 사이클 돌게 되면은 자, 여기 밑에 보이시죠? 40개월. 40개월은 3년하고도 4개월 정도의 주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 12월 달에 지금의 상황이 바로 저 끝지점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3년 4개월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었는지, 40개월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현재 2019년도 미래의 운세가 보이게 됩니다. 그죠? 이런 순환 주기를 갖게 되니까. 자, 그래서 시간을 되돌려서 그때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니까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4개월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2015년도 8월 달이 돼요. 2015년도 8월 달. 2015년도 8월 달이 지금으로부터 3년 4개월 전입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증시의 고점이었어요.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지수가 780선 자리까지 이렇게 쫙 올라가져 있는 피크 자리였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크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유는 이겁니다. 미국에서 긴축의 통화 정책을 해야겠다라는 목소리가 처음 들리기 시작했을 때가 바로 2015년도 8월 달입니다. 자, 그 전까지는 달러를 계속 뿌려나가는 정책이었어요. 미국의 통화 정책이. 근데 2015년도 8월 달에 들어서 야, 이거 계속 뿌려나가게 되니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더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처음 들려왔고 이 유동성, 시중에 풀려져 있는 달러를 걷어들이는 유동성 흡수 작업을 해야 된다. 그 방법은 단순하죠. 금리를 땡겨 올려버리면 돼요.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뿌려진 자산들이 다시 걷어들어지는 효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8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을 필요하다고 처음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2015년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첫 번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3년 4개월이 지난 다음에 현재 시점에 오니까 지금은 목소리가 바뀌었죠.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018년도 12월 달 미국의 FOMC 회의 내용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리고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바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해야 된다.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슬슬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글로 써드렸어요. 자, 미국의 통화 정책의 완화로 지금 계속 걷어들이는 긴축이었었는데 다시 뿌려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왜? 신흥국 경제가 좋지 않고 중국 경제가 좋지 않고 지금 글로벌 금융 상황의 위기가 지금 경고등이 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서라도 완화 정책으로 돌려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 인상 중단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찾아왔어요. 2018년도 12월 달에 처음으로 그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3년 4개월이라는 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큰 대전환점이 확인이 됩니다. 2015년도 8월 달서부터 긴축의 정책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었고 거기서부터 장이 빠졌어요. 그리고 3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반대의 정책, 달러를 뿌려내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4개월의 사이클이 한번 돌았기 때문에 그렇죠? 2019년도 장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하나씩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게 작은 주기, 키친 파동의 주기를 통해서 본 내용이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두 번째 이론 보여드렸어요. 바로 10개월의 주기를 갖고 움직여주는 주글라 파동인데 다음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월의 주기를 통해서 움직여주는 건 이제 주글라 파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이것도 내용을 살짝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프랑스의 주글라라는 사람이 발견한 단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중기 파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중기 파동으로서 평균 여기 연수 확인되시죠? 10년. 10년이라는
주기를 1주기로 한다. 그래서 이건 개념이 약간 좀 더 넓어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주순환 주기로서 채택을 하고 특히 어디에 많이 활용되냐면은 경제 공황이 한번 닥칠 때, 경제 공황이 한 번씩 쇼크가 오는 그 상태의 순환 주기로서 흔히 이용이 되는 파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10년마다 찾아오게 되는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잘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8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 터지게 되면서 증시가 큰 하락 시기를 맞이를 했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을 보시게 되면은 그때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또 10년 전에는 우리 IMF 사태 98년도에 있었었죠. 그런 식으로 10년의 주기마다 찾아오는 그런 대세적인 하락을 계산하는데 이 10년이라는 사이클이 걸린다라는 부분이 발견이 되면서 채택이 된 그런 이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의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이 피크, 정점에서 바닥까지, 그리고 다시 바닥에서 정점까지, 정점에서 바닥, 바닥에서 다시 정점까지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을 이렇게 쫙 만들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자 여기 밑에 까만색 글씨로 써 있죠. 10년, 10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빵 때려박는 그런 대충격이 한 번씩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회복을 하고 한 번 또 10년의 주기에 한 번 땅 세게 때려 내려꽂는 그런 하락세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 과정이 굉장히 잘 들어맞게 하락을 크게 해준 상태이죠.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례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게 되면은 그때 주식 투자를 계속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진행되는 하락 같은 경우에는 간의 기별도 안 갈 정도로 굉장히 큰 낙차를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바로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그 50%에 해당되는 자산이 미국 달러를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거기서 위기가 발생이 됐으니 글로벌 경기 자체가 그냥 순식간에 와장창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대세적인 하락 시기를 발생이 되었고요. 우리는 이것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되었죠. 자,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걸로 통해서 미국장이 하락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박살이 나게 되니까 이 박살난 시장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또 통화를 뿌려내는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의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락했었던 장세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하면서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되었고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된과 함께 지수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쇼크가 있었었고 그 이후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10년 동안 큰 주기 속에서 상승을 쭉 해오는 모습이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2018년도에 들어서 한 번 더 쇼크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바로 그 장세, 2018년도의 장세이죠.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통해서 신흥국 쪽에 특히나 경제 위기론이 닥치기 시작을 했었고 이렇게 또 큰 폭의 하락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국장이 46% 하락을 하고 우리 장도 30%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떨어진 상황을 만회하고자 완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1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10년 전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를 인해서 시장이 크게 하락했고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완화의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똑같이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비슷하게 신흥국 쪽의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완화 정책의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기를 또 10년의 사이클을 가지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안 좋았던 시기들이 10년에 한 번 찾아오는 위기들, 그리고 아까 전에 키친 파동에서 보았던 40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충격들, 이런 부분들이 2018년도경에 한 번씩 다 싹 다 이제 지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요 다음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화면 전화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증시의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순환 주기를 봤는데 그럼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시게 되면은 이 아까 전에 보셨던 키친 파동의 내용과 주글라 파동의 내용을 같이 접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운세가 좋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도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 있을 거냐면은 화면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내용인데요. 일단은 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되는 부분이 이제 주글라 파동이고, 짧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키친 파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 주기를 보게 되면은 10년에 한 번 다시 도래한 저 시점, 이 저기 프레젠트라고 써 있는 자리가 바로 현재 시점인데, 한 번 사이클이 돌았어요. 10년 전의 경제 위기, 10년이 지나서 한 번 또 찾아온 상태이고, 그리고 40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게 되는, 그쵸, 긴축 정책과 완화 정책의 전환의 모습들이 또 이 파란색 선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그쵸, 점선으로 이렇게 세로선 그어놓은 자리, 저기가 바로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의 파동선으로 봤었을 때도 올라가는 쪽으로 진행되어 있고, 빨간색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올라가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 주기 속으로 간다 하게 되면은 대략 한 2019년도서부터 2021년까지의 흐름은 일단, 그쵸, 저점을 찍고 반등으로 올라가주는 그런 상황 속에 와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장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분들도 여기에 지금 현재 자리에 와 있는 이런 좋은 종목들을 저 구간대에서 이제 매입을 많이 해서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자리가 좋은 2019년도 운세가 좋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잠깐 우리 투자분들 그 쉬는 타임을 갖고 간 다음에 제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있다가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파동이론에 입각한 2019년 장세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가지 키포인트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순환주기의 두 가지 파동, 그중에서 40개월을 한 주기로 하는 키친 파동과 또 10년 주기의 중기 파동인 주글라 파동 배워봤습니다. 이 주글라 파동은 경제의 공황의 순환주기로 쓰이는 파동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다음으로는 이 두 가지 파동을 접목해서 2019년 증시 운세 짚어주셨습니다. 코스피는 먼저 10년 주기로, 그리고 코스닥은 40개월 주기로 상승 시세가 전망된다라고 하셨고요. 또 40개월 전, 그리고 10년 전 상승 종목이 재조명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파동 이론에 입각한 2019년 잔세 전망 배워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문가님의 강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년 맞이 방송사고입니다. 지금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인 설명들하고 보조적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되는 대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은 될 것 같네요.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제가 방송을 그래도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한 편이긴 한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대박 종목이 나오려는 조짐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은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지수의 이제 자리 자체가 이제 상방 쪽으로 전환되려는 그런 분위기 속에 와 있다고 했는데 그 지수의 움직임에 딱 맞게 같이 설정되어 있는 종목들도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코스닥은 40개월의 주기,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의 주기로 한 사이클이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은 코스닥에 해당되는 종목들 중에서는 이 40개월 전, 그러니까 3년 4개월 전에 한 상승 시세가 이미 들어왔었던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한 사이클이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10년 전에 큰 시세를 냈었던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 차례 더 큰 시세 사이클을 내기 좋은 자리에 현재 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한번 봐도록 할게요. 차트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인데 제가 얘기했었던 10년에 한 번의 그 큰 하락세,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 큰 하락, 그리고 이번에 2018년도에 한 번 더 큰 하락세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추세 자체가 크게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시세가 괜찮았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잘 보세요. 2018년도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쇼크가 찾아오기 전에 장세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괜찮았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큰 상승 시기가 여기서 한 차례 있고 여기서 한번 또 한 번 크게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찾아올 차례를 보고 있다는 거죠. 바로 10년 전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 장세입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한 번 큰 시세를 내줬던 종목들이 시세상 한 번 사이클이 돌아서 재차 돌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이제 어떤 게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좀 요새 살펴본 종목 중에 요새 조선업종이 분위기가 괜찮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이라는 종목을 한번 봤는데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여기서 잘 올라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최근 시세가 괜찮은 편입니다. 여기 빨간색 그래프 보이시죠? 빨간색 그래프는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 그래프도 지금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죠? 사실 조선업종이 최근 10년 동안 굉장히 업황이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2008년도 여기입니다. 여기서 대세적인 하락이 나오기 이전에 굉장히 큰 시세를 보여줬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10년의 주기를 다시 타서 현재 여기에 다시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 자체도 2008년도 큰 하락 이후 2018년도에 큰 하락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반등 장세 속에서 이런 현대비포조선 같은 종목이 한 번 더 상승세를 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치까지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그래도 한 10만 원 선 정도까지 올려다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전고점까지 바라본다 하더라도 한 9만 원 선까지는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의 이번 2019년도 상반기 추이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한 10만 원 선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세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10년에 한 번 사이클로 충격이 있었던 부분 같이 경험했었습니다. 제가 그때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차트를 당겨서 보시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하락세 더 당겨서 보여드려야 될런지. 여기입니다. 2008년도에 크게 무너지고 이번에 2018년도에 10년의 주기에 한 번 더 하락 사이클이 들어온 상태이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40개월 주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꼭지점을 찍고, 그러니까 파동 아까 보았을 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렇죠? 이 사이클의 주기가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았는데 여기서 이제 긴축 정책이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을 했던 거고 지금 현재 여기서 통화의 완화 정책이 다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클이
3년하고 4개월 정확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상승 추세를 또 여기서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요때 있었던 상승장이 여기서 한 차례 더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종목으로 봤을 때도 이 2015년도 이 상반기 당시, 이때 당시 시세를 잘 줬던 그런 종목들이 한번 사이클이 돌아서 한 차례 더 땡겨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좋은 구간대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또 제약주하고 연동성이 굉장히 짙어요. 그래서 제약주들 중에서도 여기서 상승한 종목들 말고, 제가 무료 방송하면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게 2017년도 연말에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보다 2015년도경에 많이 올라갔었던 이런 종목들 많이 거래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약주나 이런 걸 찾으실 때도 이때 당시 2015년도 당시가 좀 강했던 종목들을 보시는 게 오히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한미그룹주들, 특히 한미사이언스 강조를 많이 해드렸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015년도 당시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입니다. 거의 뭐 제약주의 이제 제왕급으로 상승을 해줬어요. 당시에 주가가 뭐 10,000원대 있었던 종목인데 19만 7천 원까지 거의 뭐 10배 이상의 상승이 진행됐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2015년도경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지금 요 위치에 다시 와 있는 상태입니다. 3년 4개월이 지난 이 상황 속에서 그쵸? 위로 올라가 줄 수 있을 만한 일정도 많이 잡혀져 있고 해서 향후 이 위쪽으로의 시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온라인 공개 방송 찾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6만 원대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7만 원 이하에 있었던 바로 요 당시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추천 제시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죠. 그리고 지금 현재 8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 찾아오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쵸 수익을 소폭이나마 10% 이상씩 보고 계시는 상황이 되어 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도 많이 소개해드렸고 또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젠이라는 종목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장에 상승세가 크게 나왔죠. 이렇게 오늘 장중에 이제 13% 상승세가 기록이 되었는데 이 종목 역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렸던 온라인 공개 방송 추천 제시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을 골랐던 이유도 똑같은 이유로 골라드린 거예요. 자, 월봉상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도 2015년도경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입니다. 5,000원 근처에 있었던 종목이 45,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이것도 굉장히 큰 시세를 2015년도 상반기 당시에 달려줬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3년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다시 와 있는 상태이죠. 새로운 한 시세를 더 내줄 수 있을 만한 그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런 종목들은 2015년도 당시에 이제 좀 좋았던 내용이 시간이 한번 쭉 지나가지고 3년이 지나서 한 번 더 좋아지기 좋은 그런 좋은 운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2019년도 상반기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시를 해드렸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낙폭이 조금씩 있었지만 지금 오늘장에 그쵸 장중 17%까지 상승을 해주게 되면서 높은 시세를 기록을 해줬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최근 제시 종목 중에 이제 부강약품 오늘 또 올라가더라고요. 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TV 방송하면서도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 29,500원까지 올라가서 이제 목표가를 500원밖에 안 납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3만 원 목표가 제시해드렸는데 거의 다 도달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 공개 방송 찾아오신 분들에게 드렸던 제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 똑같습니다. 자, 월봉상 차트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이 가장 크게 성장했을 때가 바로 이 2015년도 당시의 흐름입니다. 10,000원 이하에 있었던 종목이 이제 3만 원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또 3배의 대파동의 시세를 그려줬었던 종목이 부강약품이에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이때 많이 상승해줬고 3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위치에 도달이 되었을 때 한 차례 더 상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되겠다라고 해서 제시를 해드렸고 지금까지 좋은 궤도를 달려주고 있는 굉장히 좀 효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해드리고 있고 좋은 성과의 선물로 그쵸 제시가 되고 있어요.